저번 시간에 우리 전자기 유도 했었죠, 그죠? 네. 패러데이 법칙 기억나나? 왜? 저번 시간에 여기 216, 17까지 했잖아. 근데 왜? 여기 얘기했어요? 여기 했잖아, 여기. 저번 시간 마지막에 이거 했잖아. 네. 기억나지? 네. 왜 그래? 응? 왜 그래? 무섭게. 응? 나 누구랑 한 거야, 그러면? 네. 기억나요. 기억나지? 렌츠의 법칙이랑, 그거 다 기억날 거야. 그리고, 파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이가? 파이. 파이는 자기선속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기선속은 자기력선의 수라고 생각을 해도 돼. 우리가 그림상으로 그릴 때 이렇게 N극, S극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리잖아. 네. 그지? 그때 어떤 단면을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이 단면을 통과하는 이 자기력선의 수 정도로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 거야. 네. 그게 파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요거 유도 기전력까지 다 했었고, 자, 그 218페이지 그 아래쪽 전자기 유도의 이용, 어디에다 이용하느냐 이제 이건데 다양한 물체들인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발전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와 동일한 형태의 장치들 그걸 장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원리적으로 이게 뭐가 변해서 뭘 발생시켰구나 그런 걸 아시면 돼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발전기의 원리부터 이제 한번 볼 건데 발전기의 원리는 발전기라는 건 말 자체가 뭘 만드는 거야?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 전기 생산이에요. 그지? 근데 전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에너지를 주로 쓰느냐 하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같은 걸 주로 써요. 꼭 역학적 에너지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볼 것은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볼 거야. 알겠어? 즉, 이 역학적 에너지 앞쪽이 열이냐, 화석 연료냐, 아니면 물의 위치 에너지냐, 물의 위치 에너지냐, 네. 또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냐, 원자 핵의 붕괴열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 역학적 에너지를. 알겠어? 그러면 거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본다. 이 부분이 뭐냐면 전자기 유도가 들어가는 거야. 이 부분이 아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장치적으로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이라고 했을 때, 자, 자기장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코일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코일을.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각형 코일, 한 번 감은 사각형 코일을 집어넣었는데, 실제로는 사각형 코일이 아니고 원형 코일을 엄청나게 감아놓은 솔레노이드를 넣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원래 이거 어디서 받느냐 하면 전기를 보내주면 여기 힘 생겨갖고 회전하면서 전동기 있죠? 네. 전동기 원리 할 때 본 그림인데, 이번에는 뭐냐면 전기를 흘려주는 게 아니고 역학적인 어떤 행위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이걸 돌려버리는 거야. 빙빙빙빙 돌리면 요 코일에 뭐가 생겨? 전기가 생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전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해볼까? 이렇게 되면, 자, 이제 단면을 그릴게요. 이렇게 이쪽 편에서 본다라고 치면, 자, 여기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코일이 있는 형태는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죠? 네. 이렇게 있다가, 이제 회전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는 이 코일의 단면이라고 하면 이 사각형 코일이기 때문에 사각형의 면적,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여기를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그냥 파이가 거의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 파이 숫자가 3이라고 가정해 볼게. 네. 그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지나가니까 파이가 5가 되겠네. 그지? 5라고 치고, 다시 얘는 이렇게 했을 때 파이가 예를 들어서 3이다. 자, 이렇게 해보자. 네.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단면이 이렇게 가는데 얘를 안 지나간다. 그죠?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파이 값이 증가하죠. 네. 자기장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자기장 변화가 증가를 한다. 증가를 하면 코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장 변화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그죠?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얘기는 자기장을 어느 쪽으로 발생시켜야 돼? 이 방향으로 시켜야 되겠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렇게 나가겠죠. 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이해되니? 네. 그러면 지금
요게 이렇게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가 되겠죠. 네. 그죠? 요걸,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각형 면의 위쪽을 뭐, A라고 해봅시다. 가라고 해봅시다. 가라고 하고, 아래쪽을 나면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죠? 그럼 이쪽이 가면, 이쪽이 나면이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방향이 될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도 뭡니까? 이거 증가하고 있죠? 네. 증가하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자기장을 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지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지? 네. 그러니까 전류는 여전히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줄어들었죠. 오히려. 줄어들었으면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자기장을 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감아져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감아지기 때문에 지금 요쪽이 가면이에요. 요쪽이 나면. 그죠? 그래서 가면 쪽에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전류가 이제 이렇게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나올 때 A, B에서 어떻게 흐르겠느냐 이렇게 흐르느냐 이렇게 흐르느냐 물어봤을 때 헷갈리기 딱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돌리기 전에 위쪽과 아래쪽 면을 먼저 네가 뭐 가와 나라고 딱 잡아놨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이 가면이고 이쪽이 나면이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BA로 흐르는구나. BA로 흐르는구나.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쪽이 가면 이쪽이 나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AB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잡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능숙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냥 이거 필요 없이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요런 방향으로 해서 전류가 생겼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생겼다가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을 시켜버리면 한 번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누워서 이렇게 90도 됐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잖아.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반은 증가하고 반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걸 방향이 바뀌는 형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자, 한 번은 플러스 방향, 즉 요렇게 도는 게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하면 또 한 번은 이렇게 도는 방향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이런 형태의 전류가 생긴다고.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교류라고 해요. 교류. 네. 알겠죠?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직류인데 여기에서는 교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류가 만들어지는 발전기다. 됐니? 네. 예, 이거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회전 에너지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그걸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방해하는 자기장이 발생돼서 그죠? 생기는 이 전기는 교류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시면 전자기 유도에 의한 다양한 이용 장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가 나오죠. 이 마이크는 다이내믹 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콘덴서 마이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다이나믹 마이크는 원리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 장치 자체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녀석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얘는 스피커하고 원리는 똑같은데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은데 원리가 반대의 원리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이제 진동판이라는 게 있고요. 진동판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코일이 촘촘하게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감겨져 있고 이 코일은 이제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영구자석이 있습니다. 영구자석 뭐 N, S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장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야. 이게 스피커야. 이게 마이크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이걸 스피커로 쓰고 싶으면 교류 전원을 이제 넣어주면 돼요. 교류를 넣어주면 이렇게 삥 돌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도는 거에 의해서 그죠? 코일의 이쪽 편이 N극이 되면 이 자석을 밀려고 하겠죠. 네. 그죠? 근데 자석이 밀리는 게 아니고 요 진동판이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다음은 교류기 때문에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되면 이제 S극이 되니까 잡아당기니까 이쪽으로 붙을 거고 이걸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거거든. 그걸 이제 진동수에 맞춰서 빠르게 느리게 이런 거, 그 다음 진폭, 전류의 세기에 의해서 세게 갔다가 약하게 갔다가 이걸 해주는 거야. 그러면 쿵짝쿵짝 쿵쿵짝 뭐 이렇게 음악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스피커의 원리예요. 알겠어요? 이걸 계속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 소리는 어떻게 해야지 난다? 내 지금 목소리 어떻게 해서 나는 거야? 공기를 통해. 그럼 얘는 뭐 때문에 소리 나는 거야? 방금 이런 거? 전부 다 물체에서 소리가 나려면 물체가 진동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 진동 횟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음의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아주 높은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진동을 하면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세게 팡팡 치면 큰 소리가 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는 반대로 이쪽에서 소리가 오는 거죠. 소리가 오니까 이게 진동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소리가 부딪히니까 진동을 하니까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 군동이 막 일어나죠. 그게 여기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 갖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입력 신호로 해갖고 스피커로 딱 내면은 다시 소리가 나는 거죠. 두 개가 반대인. 그렇지. 장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스피커는 봐봐. 스피커는 뭘 이용하느냐면 전류를 공급해서 자기력으로 진동을 시키는 거야. 그지?
근데 마이크는 진동으로 요 전자기 유도를 쓰는 거지. 네. 그래서 유도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동일하죠. 이게. 그죠? 그래서 구조를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제 실제로는, 스피커는 이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우퍼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만들긴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같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마이크 같은 거는 발전기 돌릴 수 있나요? 마이크로 발전기 만들 수 있죠. 소용량이 되겠지만, 전기 되는 거죠. 우리 햄스터만 있어도, 햄스터 집 있죠? 책바퀴 도는 거. 거기에다가 코일하고 자석 연결해가지고,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애들 타는 킥보드 있죠? 네. 킥보드 바퀴가 불 들어오죠? 아, 네. 그게 이거예요. 뭔지 알겠죠? 거기 건전지 넣나? 바퀴에다가 안 넣거든. 그런데 그 코일하고 그 다음에 자석이 있어갖고 타면 바퀴가 회전하잖아. 네. 회전하면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뭔가 회전한다. 그럼 거기다 갖다 놓으면 돼. 뭔가 계속 이렇게 진동하면서 움직인다. 그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다 전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전거 운동하는 거 있죠. 네. 집에서. 그 위에다가도 연결하면 만들 수 있어요. 전기를. 운동도 하고 전기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왜 안 오지? 오늘 안 오려나? 아파서. 자, 그 다음에 자전거 전조등용 발전기라고 돼 있는데 그걸 마찰차라고 합니다. 마찰차.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아니요. 직접 본 적 없어요. 근데 뭔지는 알겠어? 네. 어디에다 하는지 알아? 바퀴 위쪽에다가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맞아. 옛날 이제 뭐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자전거 있죠? 네. 이렇게 바퀴를 굴리면 불이 들어오고 안 돌리면 안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구조적으로만 봅시다. 병 모양으로 이렇게 딱 생겼거든. 네. 근데 이게 어디에 접하느냐 하면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자전거 살이 이렇게 있겠죠. 네. 그죠? 여기에 이제 요게 마찰이 되는 거예요. 바퀴가 돌 때. 그러면 요 뚜껑 자체가 회전하겠죠? 네. 근데 이 뚜껑에 이제 코일이 예를 들어서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자석이 또 안에 들어있겠죠? 네.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뭐 자석을 돌려도 되고 코일을 돌려도 되는데 코일이 보통 바깥쪽에 감겨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을 돌리는 구조다. 그러면 이게 전기가 생기는 거죠. 이 전기 가지고 이렇게 전조등을 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나 볼 거냐면 맴돌이 전류를 한번 설명할게요. 그 책에는 안 나오죠? 맴돌이 전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 금속판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금속판. 저번에 우리가 이 얘기 했었죠? 여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가 늦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플라스틱 관이면은 이게 자유낙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금속이면 이렇게 쭉 가서 툭 떨어져요. 이게 맴돌이 전류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석을 봐봐. 자석이 여기 있죠?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네. 그지? 근데 여기만 본다라고 하면 여기는 일종의 코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금속이지만. 그지? 그러면 얘를 아래 위로 이렇게 해도 상대적인 운동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도 상대적인 운동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해하고자 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면서 자기력을 이렇게 발생시키면 여기에서 NS의 자석이 발생되는 것과 같아요. 간에서. 그래서 늦게 떨어지는 거거든. 네. 그지? 그러면 자, 거기 놀이기구의 브레이크 있죠? 그죠? 이거 뭡니까, 이거? 탑승 의자가 떨어지면 의자에 붙어 있는 자석에 의해서 금속판에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의자 운동이 그거 된다. 이거 무슨 놀이기구 얘기하는 거야? 자이로드. 맞아. 자이로드. 자이로드가 확 시켜버리는 거야. 네. 그러면 겁나 빨리 떨어지다가 그거를 멈춰 세우는데 자기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야. 자기 브레이크라고 하거든. 이게 자기 브레이크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자이로 드롭의 브레이크 원리예요. 이게. 알겠어요? 맴돌죠. 거기는 브레이크 자체가 이렇게 꽉 물어주는 마찰을 이용한 브레이크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거 얘기고요. 전자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코일하고 자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줄을 튕겼을 때 그 자기장 변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가 생기는 거. 그래서 그 전기가 앰프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코일만 이용하는 장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코일만 이용하는 것도 있다는 거지. 뭐가 있느냐면, 금속 탐지기, 무선 충전기, 인덕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금속 탐지기는 코일이 있다는 거죠. 코일만 있는 거야. 그럼 이 밑에 이제 원판 같은데 코일을 만들어 놓고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장치에서 소리가 삐삐삐 나게끔 만든 상태에서 건전지는 없잖아. 그럼 전기는 안 통해. 그럼 평소엔 들고 다닐 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금속하고 요거 이제 스위치를 키면 뭘 해주느냐면 얘가 코일에 이 장치에 이렇게 여기가 코일이거든요. 네. 코일에서 자기장을 발생시켜요. 발생시킬 수 있죠? 네. 왜 발생시킬 수 있니? 전기가. 전기 때문에 코일은 자석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치? 근데 이렇게 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밑에 금속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속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를 측정을 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게 이제 금속 탐지기. 무선 충전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거랑 같이 생각하세요. 무선 충전기는 우리 카드 있죠? 카드. 자, 너 무슨 카드 쓰니? 교통카드 쓰죠? 네. 그죠? 교통카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보통 여기 칩이 하나 있죠? 네. 여기 칩이 있고. 그 다음 여기 건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작동을 한단 말이야. 얘가 작동을 해요. 얘가 뭘 해주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입력된 데이터를 갖다가
다른 호스트한테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는 못 보내요. 네. 뭘 해주느냐면 단말기에서 뭘 해주느냐면 신호를 계속 쏴줘요. 전자기파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전자기파를 보내주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가 계속 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까이 딱 갖다 대면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면서 훑고 지나가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코일이 엄청나게 감겨져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 코일을 이 자기장이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기에 뭐가 생긴다? 전류가 생긴다. 전류가 생기니까 이 칩이 작동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쏴주는 거야. 나 얼마 있어요? 이걸. 네. 알겠어? 그러면은 이걸 이용한다라고 하면 무선 충전기도 가능하죠. 이게 핸드폰이라고 하면 올려놓기만 해도 여기에서 전자기파가 계속 올라가 주면은 전류가 생기는 거죠. 코일에. 그래서 충전시키는 거. 알겠어요? 그게 무선 충전기. 인덕션도 마찬가지겠죠. 인덕션도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근데 어떤 전류? 교류 전류를 흘려주니까 자기장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자기장이 계속 바뀌면 그 위에 철판에 뭐가 생기지? 전류가 생기잖아. 네. 전류가 생기잖아. 그럼 철판에 전류가 이렇게 찡 생긴다라는 얘기는, 저항. 그렇지,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인덕션 위에 올라가는 이제 그 프라이팬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생기는 부분에 뭐 뜨거워진다. 열이 가해진다. 네. 근데 그 인덕션 위쪽은 이제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반응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그릇만 데워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맴돌이 전류는 저 밑에 있네요. 제일 밑에. 그죠? 금속판에서의 유도 전류 형성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맴돌이 전류 찾았니? 이거요. 맴돌이. 네. 맴돌이 전류.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교통카드하고 하이패스라고 돼 있는 거 있죠? 하이패스. 네. 하이패스 들어봤니? 네. 차 타고 가면. 지나가면. 아빠 차에 이렇게 딱 부착돼가지고, 그거는 뭐야? 자동 결제 시스템이야, 그것도. 근데 교통카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신호를 받아야 이렇게 쏴주는 거죠. 네. 그죠? 걔는 혹시 그 장치 본 적 있나? 하이패스. 카드 꽂아놓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치가 있죠. 네. 거기에 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쏴줘요. 걔는. 나 갑니다 하면서 그냥 쏴줘. 받고 쏘는 게 아니고. 수면 받는 거. 그냥 쏴버리는 거야. 그냥 쓰면 끝이. 그러면은 그 수집 장치에서 채널 받아갖고 데이터에서 기록해서 바로 전산 처리해버리는 거죠. 알겠어요? 얘는 전원 장치가 없으니까 전기를 먼저 만들고 이렇게 자기 걸 하는 거고, 걔는 전원 장치가 있으니까 자동차 안에 작은 부품이니까 건전지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쏴버려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자, 여기 220페이지 있지? 자, 요것만 한번 풀어봐봐.
1번은 1번에 자기장이요. 아, 기억 니은 리을이요. 응? 어떤 아니, 그 위에 개념 확인 문제 1번.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해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 선속이 변할 때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속 이렇게 지금은 한번 해보시고, 자 2번은 유도를 유도 전류, 3번은 렌치 법칙. 렌치 법칙, 4번은 그래서 같은 5번은 밀어내는 6번은 유도 기전이요. 7번은 패러데이 8번은 수 요거는 자기 선수. 자, 이게, 유도 기전력이, 코일에 어떻게 되냐면, V는 식이 어떻게 되었죠? 맞니? 네.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것과 요걸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저걸 어떻게 표현할래?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에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저걸 시간적 변화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적 이게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시간당 얼마큼 변하는지. 그러면은, 자, 내가 이 코일에다 자석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기 커지려면? 빠르게. 알겠어요? 네. 이게 빠르게 변화시키는 거. 빠르게 움직인다. 즉, 회전했을 때 자석과 상대적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회전을 빠르게.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요 N은 뭐야, 그러면? 가온횟수. 가문수인데 그냥 가문수 아니라고 했죠? 단위 길이당 가문수. 그래서 촘촘하게 빽빽하게 감아야 된다는 얘기. 알겠죠? 됐니? 그러면 8번 됐고, 9번은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지? 10번은 전기. 전기 에너지로. 11번은 스피커. 스피커라고? 네. 소리를 전기로 바꾸는데? 마이크. 마이크죠. 그래서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스피커는 자기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력. 알겠죠? 자, 그 다음 1번에 기억 니은 리을. 2번에 B에서 A가요. B에서 A. 아이소리요. A에서 B요. 여기에서는 R에 흐르는 유도 전류라고 했죠. 네. 그러면 반드시 R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A, A, R, B. 오케이. 됐죠? 네. 방향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런 거는 검유계가 됐던 저항이 됐던 A하고 B 사이에 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기억 리을하고 같고 니은 디귿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마이너스 2000이요. 볼. 마이너스는 여기서는 굳이 안 붙여도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인데 이거? 그 자기장에 반발한다 이거. 방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이냐 그러면 크기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알겠죠? 그래서 2000볼트. 그 다음에 5번에 1번은? 한시계 방향. 그 다음 2번은? B가 더 크다. 아니죠.
자, 요거 때문에 사실 풀어보라고 한 건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자기장 영역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자기장 영역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한 번 감 코일, 사각형 코일을 이쪽으로 밀어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죠? 그럼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얘 전기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랑 요 지점이랑, 자, 요 지점 이렇게 봤을 때, 네. 자, 요게 이제 A고 B고 C라고 했을 때, 네. A는 지금 여기 자기장에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럼 자기장에 들어간 부분은 어디예요? 이만큼이죠. 네. 그러면 이쪽으로 V의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요 자기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늘어나요, 감소해요, 일정해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죠? 이게 늘어난다고.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유도전류가 생기는데 어느 쪽으로 생기겠다? 지금 이쪽 방향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쇄시키려면 이쪽으로 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잡으니까 반시의 방향에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다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다 들어왔어. 근데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 보면, 자, 이게 어떤 자기장이냐면, 균이란 자기장이야. 자, 균이란 자기장에서 얘가 아무리 이동해도 자기장의 변화가 있느냐. 이게 얼마다? 일정한 0이다. 0이나 저게 0이면 유도 기전력이 0이. 0이겠죠. 그럼 유도 전류가 안 생기는 거야. 아,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전기가 안 생기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네. 아까 맴돌이 전류하고는 달라. 네. 얘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전부 다 금속면이죠. 근데 금속면에서 이쪽에 코일하고, 여기 코일하고, 여기 코일하고, 이런 식으로 한 세 군데만 잡았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 코일은 자기력 선속이 감소하는 게 되겠고, 여기는 늘어나는 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전류가 막 생기는 거야. 부분적으로 계속 연속해서. 맴돌이 전류가 생기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안에서 코일이 그냥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코일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수가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기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감소하잖아. 네. 감소하니까 여기에서는 전류가 생긴다는 뜻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감소하니까 더 이쪽으로 넣어줘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지니까 이쪽 방향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야. 이해했어? 네. 됐지? 우리 30분까지 수업이죠. 그죠? 아, 아니걸요? 20분까지인가? 4시부터, 네, 4시부터 했어요. 4시 반까지. 네. 그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헷갈려.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 그 다음에 6번은 몇 번? 4번. 4번. 됐지? 네.
그래서 요거 갖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기 나중에 한번 찬찬히 풀어보세요. 알겠죠? 방금 이것만 이해했으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파동으로 갑시다. 파동. 자, 244페이지 한번 가보죠. 파동을 좀 아나? 파동 배운 적이 있나? 예전에 언젠가 몇 학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했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오늘은 파동의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설명해 줄게요. 네. 파동을 표현한 방식하고 그걸 읽어내는 방식. 자, 파동의 표현을 한번 봅시다. 먼저. 자, 파동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프 보는 법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파동은 이런 거지. 잔잔한 물에 돌멩이가 하나 딱 떨어지면 이 물결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그죠? 이렇게 생기는 게 우리가 파동의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파동을 우리는 그래프로 표현할 때 사인 그래프 아니면 코사인 그래프로 보통 그려줘요. 네. 그러면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잖아. 네. 근데도 저것도 사실 전부 다 사인과 코사인의 위상만 조금씩 달리 해가지고 다 합성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아니면 코사인으로 이렇게 그려줘요. 네. 그러면 자, 사인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를 이제 보통 위치 이쪽을 자, 이쪽을 이제 잘 봐야 돼요. 여기가 거리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 뭘로 시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뭔가 값이 또 달라져. 자, 먼저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중심이 여기. 근데 자, 물결이 여기서 출렁일 때 여기 종이배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종이배가 물결 따라 이쪽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것만 위아래로 매질은 출렁일 뿐이에요. 진동만 해요. 네. 알겠어요? 원래 이 물을 타고 이렇게 간 거죠, 지금? 물인데 어떤 진동이 물을 흔들어 버린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매질이라고 하고, 물을 타고 이렇게 간 진동이 있죠. 진동을 파라고 하는 거야. 파동이라고 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에너지가 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알겠어요? 네. 물은 에너지가 갈 때 그 에너지를 전달해 준 물질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매질이라고 하고, 매질은 얘랑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만 만약에 간다라고 치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에너지만 이 진동만 간다라고 하면 눈에 안 보여요. 느낄 수도 없고. 그지? 대표적인 게 중력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못 찾는 거야. 찾기가 힘든 거야. 물론 찾아내긴 했습니다. 그런 건데, 보통 이 에너지 진동은 어떤 물질을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물결파야. 알겠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파를 사인파로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것은 매질이 이렇게 흔들렸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파가 이렇게 흔들면서 갔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면 중심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느냐. 알겠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요걸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것도 진폭이 되지만 이렇게 따져도 진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뜻이야. 진폭은 중심에서 얼마나 흔들렸느냐. 이거기 때문에. 네. 알겠지? 자, 그 다음, 이렇게 제일 많이 올라간 지점, 제일 많이 내려간 지점. 자, 이런 지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골. 어디가 골이야? 좀 기억나나 보다. 여기를 골, 네. 골짜기. 이제 여기를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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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요 거리 있죠. 자, 여기다 표현해 줄게. 여기서 여기까지. 요 거리는 뭘까요? 파장? 그렇지. 거리는 파장이야. 아주 잘했어. 이게 파장이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라고 하면, 시간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요 개념들이 이제 안 잡히면 네. 파동 못 합니다. 시작이 안 돼요, 아예.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동이 지금, 이 파동을 이렇게 생각해 봐. 원래는, 자, 원운동이다. 원운동인데, 이만큼 갔을 때, 이만큼 갔을 때, 이만큼 갔을 때, 자,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빛을 이렇게 비추면, 여기에 스크린에 요 지점에서 처음에 이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갔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온다라고 하면, 얘도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올 거 아니야. 네. 그 다음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네. 그걸, 요 팔을, 자, 왔다 갔다를 조금 벌려주면, 왔다 갔다, 이거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원이 한 바퀴 돌 때가 요 지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이 지점에 오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요 지점까지가 되는 거야. 그죠? 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이 뭐야? 원운동에서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
그래, 주기야.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뭐야? 주기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해도 되죠? 네. 왜? 원래 출발 지점에서 다시 그 출발 지점까지 왔으니까. 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시간 개념으로 하면 그게 주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되면은 주기. 이거면 파장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파장은 무슨 얘기냐면 파의 길이라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걷는데 보폭을 일정하게 요만큼씩 해가지고 간다라고 쳐보자. 네. 그치? 그러면 이 보폭이 뭐가 되느냐면 파장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한 칸의 그 파장을 알면 시간을 안다라고 하면 뭘 알 수 있느냐? 뭘 알 수 있겠니? 자, 한 폭 가는데 길이 알고 네. 한 폭 갈 때 시간 알면 뭘 알 수 있을까? 발걸음이. 그래, 속도. 파동의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파장과 주기는 파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장의 세기와 관련 있는 게 진폭이기 때문에 진폭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파동을 공부할 때는 파장하고 주기, 그 다음 진폭, 요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주기를 알면, 주기의 역수가 뭡니까? 주기의 역수. 이렇게 물어볼까? 주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항상 1이 되는, 요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저 네모가 주기와 역수관계에 있는 거죠. 네. 역수관계를 저렇게 표현하죠. 뭘 곱하면 역수가 될까? 자, 여기 들어가는 게 들어봤니? 네. 진동수. 진동수 뜻이 뭐야? 그 진동함. 어? 횟수. 진동한 횟수? 그냥 진동한 횟수라고 하면 돼? 기준이 없잖아. 아, 항상 기준을 줘야죠. 주기는 뜻이 뭐야? 마루와 마루 사이? 그렇게 할 거야? 마루와 마루 사이라고 하면은 뭐 파장이란 얘기야, 뭐란 얘기야.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정의를 할 때는 기준에 대한 걸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주기라는 것은 1회 진동하는데 여기서 이제 파동이니까 진동이라는 표현을 썼고 요 반복 운동이죠. 반복이라고 해도 되고 요건 회전이니까 회전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요 부분은 이제 그 운동의 모습에 따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1회에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럼 1회로 하려면 항상 뭘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기는. 횟수로 나눠줘야지. 네. 예를 들어서, 자, 원 운동을 하는데, 100초 동안 20회 회전했습니다. 네. 그럼 진동수가 얼마예요?
아니, 진동수 한다. 저기, 주기가 몇 초예요? 5초. 5초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게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진동수 있죠, 진동수. 진동수는, 그럼 뜻을 뭐라고 할까? 진동수 말 자체로 진동한 횟수잖아. 네. 근데 앞에 무슨 기준을 넣어줄까? 시간당? 그래, 시간당. 시간당 1초 동안에, 1초 동안. 1초. 1초 동안이 시간당이죠. 네. 그죠? 그 시간이 이제 분이냐, 시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1초 동안, 진동한 횟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초 동안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기본적으로 시간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으로. 횟수를. 그래서 이 단위가 보통 헤르츠를 씁니다. 헤르츠. 회, 몇 번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동수가 다른 표현으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주파수 들어봤어? 네.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5초 구했다. 그러면 진동수는 20. 뭐라고? 네. 5초니까 20. 네? 아, 5. 네. 헤헤. 1초에 20번이니까 5초. 아니 이게 지금 요걸로 하면은 요거 얼마 나왔어? 이게 5초 나왔죠? 네. 그럼 이건 얼마야? 5초에 한 번이 0? 뭐라는 거야? 아이 다 해줬는데 5초에 한 번 진동이면 1초에 5분의 1? 그래 5분의 1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역수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서 여기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네. 진짜 될까? 문제 한번 내볼까? 자, 이렇게 갔어요. 자, 여기 A 지점이고 B 지점인데, A에서 B로 가는데, 1초가 걸렸어요. 알겠죠? 일단, 주기는 몇 초입니까? 주기 구해봐. 횟수가 주기. 횟수분의 시간이니까 1초. 그게 어떤 그림인지 알겠어요? 지금 A 실선에서 B 실선으로, 아니, 점선으로 이렇게 파가 이동을 한 거야. 네. 그지? 그때 그만큼 변했을 때가 1초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저 파장이 얼마냐? 아니, 그 주기가 얼마냐? 이런 얘기. 1? 저만큼 갔는데 저게 주기야? 아니요.
이걸 못 푼다고? AP1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이거, 우리가 파도타기 응원 있지? 네. 이걸 생각해 보자고. 이게 우리가 파도타기 응원하면 완전히 앉아 있다가, 그지? 이렇게 일어서죠. 네. 근데 중간쯤이라고 생각해 보자. 완전히 일어설 때 하고 중간쯤. 중간쯤을 여기라고 생각을 해 보자. 그러면 중간쯤에서 섰다가 다시 내려가서 완전히 앉았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죠. 네. 근데 자기는 가요, 안 가요? 아니요. 안 가죠. 자기는 안 가지만 자기하고 자기 옆 사람끼리 그거를 순차적으로 해주면 옆에서 보면 물결이 싹 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죠? 그렇다면 자, 지금 여기에서 요만큼 이동했다란 뜻은 얘가 여기 온 거야. 네. 요 지점. 그 다음 얘는 여기로 올라간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네. 그지? 그러면은 파는 매질은 이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순차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그지? 그러면 진동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즉, 마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마루가 처음엔 나였는데 내가 중간쯤 앉으니까 옆 사람이 일어나서 옆 사람이 이제 마루가 된 거야. 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초가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지 한 파장이에요? 반대. 여기까지 가야 되죠. 한 파장 동안 가는데 걸린 시간이 뭐야? 그게 주기야.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렸는지 그것만 세면 되는 거야. 몇 초 걸려? 4초. 바로 4초. 아. 그런 개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갔어? 네. 이 그림이 뭔지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이 물결이 쭉 이동하는 걸 칠판에 다 그릴 수가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조금 내려가고, 그지? 얘가 조금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 게 그겁니다. 상상을 해서 연속적인 그림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진동이 막 일어났을 때 이걸 옆으로 쫙 펴가지고, 알겠어? 이건데 이걸 쭉 뽑아내서 시간 동안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이렇게 즉 특정 시간 동안 이쪽으로 펼치는 그 속도가 파동의 속도가 돼버려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기본적인 거 몇 가지 더 합시다. 자, 파원이 뭐냐? 파원. 자, 파원이라는 개념은 아까 여기 물이 있었지. 네. 그럼 여기 통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물결이 딱 시작됐지. 네. 그럼 여기가 파원이야. 알겠어? 그럼 위에서 보면 자, 여기에 파원 되면 마루만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면 이 마루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보면. 네. 그 다음 또 다음 마루가 이렇게 있겠죠. 네. 또 다음 마루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파원이고 여기 마루지. 자, 요 길이가 뭐야? 파장. 파장이야, 파장. 길이니까 파장이야. 네. 시간이라고 하면 주기라고 하면 돼. 자, 그런데 여기가 파원이지만 여기가
새로운 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런 파를 그린다는 얘기야. 네. 알겠어? 그래서 요것들이 다시 파면을 만들고, 자, 여기서 이제 파면이 뭐냐면, 파면은 파동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걸 천이라고 생각을 해봐, 천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면이죠. 천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때 여기가 마루면 여기 전부 다 마루죠. 네. 여기 마루만 딱 이으면 이게 선이 되죠. 네. 그죠? 이 선이나 이 면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선을 파면이라고 부릅니다. 파면.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면이 되는 거예요. 파면. 새로운 파면. 요 새로운 파면이 각각 전부 다 또 새로운 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다음 파면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원리가 뭐냐면 알겠어요? 네. 하비헌스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됐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파동부터 해가지고 이제 파동의 성질 중에 좀 니네가 어려워하는 게 파동의 굴절이야. 스넬의 법칙 나오고 하는 건데 요거 좀 하고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